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우앤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와 새롭게 연애하게 될 사람, 과연 누구일까? 입니다. 이 사람의 외모나 성격, 성향, 이제 나하고 어떻게 만나게 되는지 등등, 이제 나와 왜 사귀게 되며, 시기가 나오면 시기를 읽어드릴 거고요. 이 사람의 외모나 직업이 나오면 외모나 직업을 정확하게 읽어드릴 거예요. 늘 그렇지만 일단 폭넓은 이해를 위해 가지고 정해진 키워드만 읊는 게 아니라 제가 요즘 시대에 어느 정도 맞춰야 돼요. 그쵸?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춰서 대입이 가능한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리딩 해석을 조금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조금 덧붙여 가면서 리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어떤 스타일의 사랑을 하게 될지 혹은 뭐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요. 그리고 여러분 일단 단 4개의 카드, 단 4개의 번호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들은 매우 다양해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대입할지, 어떻게 대입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각자 대입을 해보시면 이게 번호는 4개인데 400개, 4000개의 상황 묘사로도 가지치기를 통해 뻗어나갈 수가 있고 나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정말 개인 리딩처럼 나한테 딱 맞는 해석은 이거겠구나라고 맞춰보는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저는 마음을 좀 열고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리딩을. 그래서 멤버십 영상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또 올라가죠. 어제 날짜로 저희 지유앤타로 멤버분들 타로 라이브로 타로 봐드렸죠. 제가 직접 쓴 메시지까지 조금 제가 직접 만들어가면서 약간 소름 돋는 어떤 현재 상황들을 좀 몇 분이 느끼셨어요. 그쵸?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아주 영검한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재미있게 마무리를 했는데, 다양하게 조금 질리지 않게 멤버십 하길 잘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멤버 하는 동안 되게 즐겁다. 나 지유엔타로 멤버다. 하는 느낌 받고 행복하고 좀 재밌을 수 있도록 의미가 좀 있으실 수 있도록 좀 혜택도 연구할 거예요. 라이브도 좀 뻔한 느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생각해보고 연구하고 또 적용을 그때그때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늘 환영이고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 댓글을 제가 다 읽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 읽어가지고 하트 누르고 댓글 달고 그걸 못할지라도 결국에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몰아서 읽고는 합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댓글 읽는 재미에 제가 살아간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리딩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앞에 보여져 있는 카드 보이시죠? 카드 패키지 보이시죠? 끌리는 카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내가 끌리는 카드보다 번호로 조금 나는 의지해보고 싶다. 번호에. 그러면 아래 제가 타임라인에 랜덤으로 번호 뽑으실 수 있도록 적어 드릴 테니까 아래 타임라인 클릭하셔가지고 번호로 뽑아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공백 시간이에요. 지금부터는 집중하셔가지고 일시정지 굳이 하지 마시고 카드 뽑는데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어 해요. 어떠세요? 지금 이 카드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기운이 약간 비 오는 날, 뭔가 이렇게 조금 노을, 약간 차분하고 이런 느낌 좀 드시나요? 일단 이 사람은요, 연애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 목적이라고 해도 될 만큼 여러분과 연애, 처음부터 결혼 이야기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나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결혼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 우리 1번하고 진짜 결혼하게 될 것만 같아. 라는 이야기 등을 했을 가능성 매우 높아요. 상대방과 여러분은요, 여름에 만날 가능성 높고요, 비 오는 날 만날 가능성 높고요, 안개가 낀 날, 그죠? 미스트, 안개가 낀 날, 약간 흐린 날, 이런 날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가을비가 될지, 겨울비가 될지, 여름비가 될지, 봄비가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알게 된 날이 비 오는 날인데, 돌고 돌아서 햇빛 쨍쨍한 날 사귀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포함 맞아요. 왜냐? 우리가 비 오는 날 알게 됐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태양이 내리쬐는 날 알게 됐지만 서로 사귀게 된 게 비 오는 날이에요. 안개 낀 날이에요. 조금 흐린 날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아요. 덥기보다는 아무리 비가 내리는 날이라도 좀 추운 날. 상당히 그 시기 중에서도 꽤나 쌀쌀한 날에 속할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비 오는 날, 흐린 날 알게 되는 인연이라는 것이 포인트이다. 상대와 나는 서로 알게 되는 시점이 약간 특이한데요. 서로가 연인이었던 상태로 알게 될 수도 있어요. 아마 두 분은요, 첫눈에 바로 사귀는 느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인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넘어가고 있었다거나 알고만 있는 지인으로 남아있다가 두 분이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원래 만나는 사람이 있고 상대도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우리 그냥 다 만나고 있었어. 그래서 서로 그냥 별반 관심도 없었어. 왜냐면 서로 연인이 있으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땐 서로의 곁에 아무도 없다. 이런 느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해당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런 케이스의 커플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서로가 헤어졌다 만났다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 인연이 정말 끈질기게 통한다 라는 느낌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왜 자꾸 이 사람은 내 눈에 아른거리지? 왜 몇 년이 지나도 뭔가 내 연락처에 그대로 있지? 근데 왜 연락처에 있는데 미동도 없지?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너무 친하거나 너무 좋으면 자주 연락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싸워갖고 연락처에서 지워질 확률도 있잖아요. 근데 1번 분과 상대방 같은 경우는 서로 별 탈이 없으니까 계속 연락처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여기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연락처가. 그러다가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물론 헤어졌다 만났다 직접적으로 하게 된 부류를 제외하고는 서로가 계속 이상하게 서로의 연락처에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분은요, 그리고 약간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본다면 약간의 성적 매력에 이끌린다고도 나와요. 이 오라클 카드가 느껴지는 오라클 카드가 말해주는 요 감정의 어떤 사람 대 사람의 인간적인 호감도 있지만 성적인 호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엔 헷갈릴 수 있어요. 뭐 내가 이 사람하고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 건가? 이 사람 참 섹시하다. 상대도 근데 나하고 마찬가지예요. 육체적인 관계를 먼저 맺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사람마다 다르지만 서로가 정말 은밀한 상상을 하고 서로의 성적 매력에 확실하게 이끌릴 수가 있다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특징을 보자면 상대는 권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술적인 사람이기도 해요. 직업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지도자적 경향? 지도자 이런 좀 관리하고 지도하고 이끌고 가고 이런 성향이 좀 강해서 남을 가르치거나 이끌어주거나
리드하거나 이런 지도자 역할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게 회사든 사업이든 상대의 위치나 명예 자체가 권위 있는 자리에 있어요. 높은 곳에서 아래를 바라보고 있죠.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직업인 거예요. 뭐 경찰, 공무원 등도 해당은 돼요. 자, 예술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객을 둔 직업도 해당해요. 자, 해당하는 직업 예시를 좀 들어보면 시인도 가능하고요. 지금 노을빛에 이렇게 그림자와 실제 이 나이 든 그 할머니가 가고 있는 모습 보이시나요? 낭만 시인과 예술, 마술, 역술인, 정신을 다루는 모든 직업, 정신과 의사, 심리 상담가 포함입니다. 상대는 여러분하고 만나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 이 오라클 카드 봐주세요. 고요해요. 그쵸? 추적추적 비는 내리고 있고 아주 고요해요. 내면을 바라보게 돼요. 나와 내가 마주하는 카드 속 모습 보이시죠? 고요해지는 내면을 바라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한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이 마음이 자유롭다고 나와요.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상대가. 여러분, 인생 전반에 대한 고찰을 해볼 수도 있대요. 이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깊이 있게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너무 신기하대요.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울감이 없어진다고 해요. 이 사람 약간 우울감, 울적함 이런 것 좀 있거든요. 이 사람이 본인이 약간 외골수적인 기질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울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대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깨준대요. 너무 좋지 않나요? 저 이거 리딩하면서 이 두 분은 서로에게 진짜 의지하겠다. 이 사람들은 서로 곁에 없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허전하고 외로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대요. 평생을. 그러니까 동반자의 카드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잖아요. 맨 오른쪽 위 카드 보시면. 그죠? 이 사람은 단순히 연애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여러분. 여러분하고 함께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살아가고 싶고 인생 전반적인 걸 같이 걸어가고 싶고 상대는 자신의 상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 덕분에 치유가 됐다라고 나오고 여러분이 이 사람을 세상 밖으로 나가게 해준대요. 상대방 약간 외모적인 걸 조금 살펴보면 약간 핏기 없어 보일 수도 있고 약간 퇴폐미가 느껴지는 그런 섹시한 외모일 수도 있어요.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약간의 쿨톤. 요 카드들의 이 느낌을 보면 약간 쿨함이 느껴지시죠? 쿨톤, 이미지가 좀 강하죠. 푸르고 하얗고 이 모든 색이 좀 어울리는 사람이다. 깔끔한 제복이나 유니폼마저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옷빨은 정말 끝내줄 겁니다. 옷빨, 뭔지 아시죠? 그러면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하고 만나면서 여러분은 일단 어떤 말을 할 것이냐. 와, 미쳤다. 내가 미쳤나? 드디어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좋아서. 혹은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사랑하게 될 줄 몰랐어서. 등등 이런 이유로 와, 미쳤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미쳤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을 실제로 내뱉을 수도 있어요. 자, 상대방은 내가 기다렸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정말 기다리지 않았는데 어쩌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것 자체도 그냥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느껴질 땐. 놀라움에 미쳤다 라는 것과 감탄에 미쳤다가 공존하는 사이다. 좋죠. 상대방이 나한테 일단 자유로움을 준대요. 이 사람 괴짜 같기도 하고 독특한 개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오라클 카드를 봐도 여러분 내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일반 이거 인간인가 유령인가 사람인가 싶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감당을 못할 정도면 나하고 연애가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애까지 갔다는 건 서로가 감당 가능한 인연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르지만 서로 연애를 하게 되고 사랑을 하게 돼요. 서로 약속하는 게 있어요. 약속하게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사회생활이 가능한 선택적 자유로운 영혼이란 느낌인 거예요. 상대가 일단 모험적이기도 하고요. 도전적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 안에서 자신만의 룰이 굉장히 명확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통한다거나 괴짜라고 하더라도 고집으로 인해서 주변 모두를 왜 경악하게 만드는 사람 있죠?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되게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좀 상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재밌을 거예요. 보면 정말 내 짝이라고? 내가 정말 이 사람하고 연애하게 된다고? 네, 맞아요. 그 사람하고 연애하게 돼요. 두 분은 정말 우연한 장소에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와 연락처를 공유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카드들이 많이 나와요. 정말이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대와 사랑에 빠진대요. 그리고 이게 조금 포인트인데 아주 잠깐 1분 1초 사이에 두 분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나와요. 자, 첫 번째 카드 보시면 막 덜덜 떨고 있어. 뭐야. 그 정도로 내 인생에 상대는 있을 수 없는 상대였던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선. 그러니까 엄청 대단하고 막 엄청나고 이런 느낌보단 익숙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오는 느낌들이 좀 있다는 거죠. 아주 잠깐 1분 1초의 사이에 서로가 알아본다. 와, 나 이 사람하고 사랑하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하게 된대요. 상대는 나의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에 반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상대는 나의 웃음에 반해요. 그리고 나의 카리스마에 반합니다. 오라클 카드, 저 정열적인 빨간 드레스 카드. 카리스마예요. 나한테 카리스마가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눈에 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내가 눈이 평소에도 막 안구건조증이 있고, 물론 안구건조증이 있고, 두통이 있고, 이 모든 사람이 눈에 힘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닐 수 있는데, 이 카드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눈에는 힘이 있어요. 내가 바라보고 뚫어져라 보고 나는 그냥 뭐 뚫어져라 본 적은 없는데 내 눈에 눈빛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통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정말 눈이 뻑뻑할 수도 있고 눈에 열감이 되게 많이 평소에도 나는 분들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한테 카리스마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카리스마에 반한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다. 여러분이 맹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번 분들 맹맹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은요, 눈에 힘이 있어요. 그 정도로 눈빛에 힘이 있고 집중력 끝내주고요. 자, 이게 사랑으로 가버리면 물불 안 가립니다. 그 정도의 카리스마가 있어요. 다 휘어잡아요. 상대는 그걸 알아봐요.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눈빛이 너무 섹시하기도 하고 정말 단순하죠. 그냥 단순한데 여러분 그게 전부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의 눈빛은 상대를 매료시킨다고 나와요. 여러분은 상대의 성격에 사로잡힙니다. 이런 성격, 이런 성향의 사람을 내가 처음 만나기도 하고요. 내가 처음 적응해 나가는 종류의 사람이기도 하고요. 내가 매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매번 우리 이번 분이 비슷한 직업을 만났다고 쳐봐요. 내가 되게 비슷한 직업의 사람들만 만났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런 직업의 사람, 이런 외모의 사람, 이런 성향의 사람은 내가 일단 처음이야. 나는 원래 맨날 이런 성향의, 이런 성격의, 이런 느낌의 사람만을 만나왔는데 나 이 사람 처음이야. 나 이런 스타일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보면서 되게 웃긴 건 신선한 충격. 첫 번째 사진 신선해요. 두 번째 오라클 카드 보셔도 뭔가 놀란 거. 뭔가 이상하다. 뭐야? 저건 대체 뭐야? 무슨 외계인 발견한 것처럼 놀라고 있죠. 신선한 충격을 받아요. 서로가.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게 된다. 두 분 되게 재밌는 커플 될 거래요. 우리 2번 분들. 우리 2번 분은요. 절대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예상하지 못하게 다가오는 사람과 사랑하게 될 거라서 여러분이 지금껏 대충 생각하고 대충 상상하고 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엄청 대단하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만큼 두 분이 만나는 것 자체가 그 상황도 의외고 그렇게 만나게 되는 포인트도 의외고 만나게 되는
시간도 시기도 너무나 의외라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었으니까 그건 더더욱이나 의외겠죠. 두 분은 겨울 혹은 아예 여름 이렇게 극단적인 시기로 갈게요. 완전히 꽁꽁 언 얼음, 눈이 오는 그런 날, 어떤 엄청 한파가 오는 그런 겨울에 만나거나 우비를 입고 저렇게 서 있는 여름쯤에 만나거나 이 두 개의 계절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3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분은 저 맨 오른쪽 오라클 카드 보이세요? 거울 속에 비친 내가 또 다른 나를 바라보고 있어요. 바깥에 나를 바라보고 있죠. 안에 거울 속 여인이 나를 닮은 나 같다. 상대방이 나 같아. 그리고 상대방도 느껴요. 여러분이 본인 같다고. 두 분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찾았던 커플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두 분 되게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요. 두 분 다 약간 창의적이고 예술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것에 철학적이고 이런 것 예술, 문화 이런 취미가 되게 비슷하다거나 되게 닮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것을 얘기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안 맞아. 그러면 A를 A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 라고 그냥 거기서 뚝 대화가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두 분은 예를 들자면 오라클 카드, 달 카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저걸로 예시를 들어보면 있잖아. 달이 옛날에 이런 이런 전설이 있는 거 알아? 달이 뜨면 이렇게 우리가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대 라는 말을 했다고 쳐요. 특히나 보름달이 떴을 때 말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대. 그리고 보름달을 잘 들여다보면 뭐가 보이고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보면 우리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진대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면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물 좀 마시고요. 우리 3번 분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왜 이 예시를 드냐. 3번 분이 이런 쪽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예술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고 약간 운명 이런 것을 굉장히 믿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나랑 안 맞는 사람하고 있으면요. 3번 분 우리 3번 분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게 뭔데? 난 잘 모르겠는데 그래? 그런 게 있어?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듣기가 좀 기분이 그렇지?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그럼 우리 같이 봐야겠네? 이러거나 언젠가 여러분이 한 말을 듣고 자기가 퇴근길 혹은 집에 가는 길에 달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내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운명적이고 얼마나 로맨틱해요. 여러분 입장에서도 상대도 그런 걸 아닌 척하면서도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서로가 잘 맞아요. 이거 잘 맞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같은 미술 작품을 보거나 어떤 같은 작가를 좋아한다거나 미술 전시회, 음악 다 같은 비슷한 취향, 꼭 비슷한 음악을 좋아하거나 비슷한 취향의 미술 작품을 좋아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예술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우리가 철학적인 것에 대해서 운명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대란 얘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서 위안을 얻고 용기를 얻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 마음의 안식처처럼 마음도 진정이 된대요. 서로가 영양제 같은 존재, 약간 비타민인데 비타민은 사실상 없으면 뭐 안 먹으면 그만이긴 하거든요. 근데 비타민보단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이 사람과 내가 진통제 같은 사이이기도 해. 뭐냐면 그러니까 무조건 진통제다 이게 아니라 왜 여러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아프고 그러면 아유 그래 뭐 시간 지나면 다 나아질 고통이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매일 먹은 게 아니라면 진통제 하나를 딱 먹고 나면 조금은 나아지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서로 훨씬 가까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빨리 치유되고 너무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 분은 대화가 많아요. 서로 믿음이 있고요. 그래서 관계의 안정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정감 있고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관계라고 나옵니다. 서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 높아요. 친구 같은 관계 유지하다가 연인으로 가거나 친구에서 시작하거나 이 관계는. 그리고 또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데 지능, 두뇌, 카드 속 키워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능, 두뇌, 생각, 사고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지식의 레벨이 비슷해요. 이제 각자의 분야나 영역 자체는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지식의 레벨이 비슷하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사고하는 지능적인 레벨이 비슷하다. 약간 단어 자체가 좀 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발가벗겨진 느낌이라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원초적인 느낌이라 거부감이 드는 것 뿐이지 정말 지적 능력이 비슷해요. 지적 수준이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맨 처음에 말한 거. 서로가 잘 맞는다는 거. 이거예요. 이거. 말이 잘 통할 수밖에 없다. 상대방은 나하고 가장 깊은 어둠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고 나와요. 이 시기가 언제 만나냐? 서로 가장 어둠의 시기에 있을 때, 가장 깊은 시기에 있을 때, 가장 조용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조용한 시기에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서로가 사랑으로 감싸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한대요. 서로를 확신해요. 확신으로 나가가 두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돌아보면 내가 이 사람 없이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할까 싶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정말 길 가다가 저 달빛에 들이운 것처럼 이 달빛 여러분이 언제 이 사람하고 사랑이 깊어지느냐 달이 포인트입니다. 밤에 새벽녘에 달이 떠있는 그 모든 시간에 이 사람과 가장 가까워진다, 연락이 닿는다 라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여러분 상대에게 연락이 오거나 내가 상대에게 연락을 했을 때 상대가 받아주거나 이런 느낌인 거예요. 서로가 모임에서 만날 확률도 높고 친한 친구들 있는 모임에서 알게 되거나 친한 친구가 소개시켜준다거나 서로 동호회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동아리 학연의 모임 뭐 이런 거 서로 이어지는 루트 자체는 굉장히 공개적인 장소일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좀 친숙한 곳 있죠. 여러분이 가거나 여러분이 봤을 때 굉장히 친숙한 곳, 이런 곳, 내가 자주 가거나 자주 보거나 잘 아는 상황에서 상대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너무 로맨틱해요. 이 읽으면서 먼 거리에 있는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애틋하고 애달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되게 결정적인 좀 이렇게 느낌이 좀 찌릿찌릿하게 계속 리딩을 하면서 왔거든요. 되게 멀리 있을 수도 있겠다. 아직은 못 만났을 수도 있겠다. 근데 되게 딱 만나면 우리 그리고 혹은 여기도 해당돼. 아주 오랫동안 사귄 커플. 앞으로 이분들은 만나게 되면 엄청 오랫동안 사귀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거나 어렸을 때 알았는데 끊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다거나 약간 이런 느낌도 가능하고 되게 나의 어린 시절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지금 정말 원초적인 순수한 감정이 계속 카드에서 느껴져요. 리딩하는 내내.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들어보세요. 우리 4번 분들 중간에 절대 끊지 마시고 이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4번 분들은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빽빽히 제가 그냥 지금부터 나오는 대로 다 그냥 말할 테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아주 원리 원칙적인 사람이다 라고 나와요. 상대방 특징에 바로 성격부터 느껴져요. 이 카드들 지금 뽑아보면서 성격부터 확 꽂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아, 개성이 딱 강한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지금. 혹은 사람의 탈을 쓴 로봇 같은 느낌. 이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흐름이에요. 로봇이 사랑까지 하게 돼. 얼마나 사랑하면. 상대방 특징이 우선 바로 보여요. 우리 상대방은요, 완전히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실수 용납을 못해요, 이 사람은. 그리고 간단 명료한 거 굉장히 좋아하고, 감정의 공감을 평소에는 잘하지 못해. 평소에는 그렇게 감정에 막 공감하고 막 울면 나도 같이 울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군더더기 없는 표현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막 서론 길거나 막 말 너무 길어가지고 도대체 그래서 결론은 뭔데? 너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 그래야 잘 알아듣기도 하고, 또 정리정돈, 이 지금 첫 번째 카드를 보셔도 보이시겠지만 정리정돈에 대한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잘 나와요. 이 사람이 잘 치우고 정리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지금 직업적으로 좀 뻗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직을 형성해가지고 관리를 하거나 커뮤니케이션에 굉장히 능하거나 관리직, 영업직, 사람들 도와주고 케어해주고 조금 희생을 해야 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특히나 약간 오점을 처리하는 일, 어지러운 걸 정리해주는 일, 완벽하지 못한 걸 완벽하게 해주는 일, 이런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일에서. 그러니까 교정하거나 뭔가를 고쳐주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거나 하는 일 등.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라고 했을 때 고쳐주는 거요? 교정하는 거, 지훈님 그게 어떤 직업이 있나요? 뭐 원고 교정해주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들 떠올리실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교정해준다, 틀린 걸 바로잡는다 할 때 꼭 선생님, 직업이 꼭 선생님이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더더군다나 직업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죠. 뭐 치과라고 하더라도 치과 중에서도 보철과가 따로 있기도 하고, 약간 잘못된 인식이나 심리를 교정해주는 직업이 또 따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야를 좀 보다 보면은 교정을 해주거나 오점을 처리해주거나 하는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 뭐 어떻게 보면 필라테스 강사, 이런 분들도 잘못된 몸의 형태나 균형 잡히지 못한 걸 고쳐주고, 물리치료사 마찬가지고, 그쵸. 체형 교정사 마찬가지죠. 잘못되고 좀 균형이 무너지고 비대칭인 것들을 좀 잡아주고, 피부 미용 쪽에서도 얼굴 이런 뼈 이런 골격을 담당하는 그런 마사지사 분들은 또 이런 쪽에 속한단 말이죠. 교정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꼭 교정해주고 뭔가를 좀 뭐 바로 잡아주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고 할 때 꼭 어떤 대단한 권위 있는 뭔가 무슨 직업이라거나 꼭 선생님이 되어야만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4번 분, 상대방 특징에 약간 민원 담당해 주시는 분, 이 사람 그래서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요. 육체적으로도 피곤하지만 스트레스가 많을 수밖에 없고, 정확한 걸 처리해야 되는 성격이고 그런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소에도 직업과 본인의 사적인 걸 완벽히 분리해갖고 직업은 직업, 뭐 연기자처럼 마치 이게 잘 안 돼요. 왜냐면 연기자라고 한다면 딱 이제 빠져나오고 내 역할에서 그럴 수 있게 하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에 계속 일의 연장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삶에서도 로봇 같고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약간 재미가 없어요, 본인의 삶이. 그리고 좀 약간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평소에 많이 받고, 근데 이 사람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고, 상대방 성향하고 더불어서 이제 직업적 특성까지 이제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확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카드들을 보면. 그때 이제 우두두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만나게 되냐, 우리가. 자, 우리는 지금부터 또 말씀드려요, 여러분. 잘 천천히 들으셔야 됩니다. 뭐 제 말이 좀 빠르기야 하지만, 일단
상대는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스스로 좀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고 살고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과 어떤 계기, 어떻게 만나게 됐냐? 내가 자신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내가 사람같다,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게 이런 거였나? 이런 거였네, 맞아. 나도 사람이었지 하는 기분을 갖게 된대요.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이 사람은 공적인 자리 아니면 취미가 없어요. 일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적으로 만나요. 이거에 대해선 이어서 얘기할 테니까 들어주시고. 상대는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계기가 자신이 로봇이 아님을 깨닫게 됐을 때. 아시겠네요, 이 느낌? 이 사람은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사는 건가? 내가 로봇인가? 내가 일 처리하는 사람인가? 입력하고 처리하고 나 이렇게 사는 건가? 기계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삭막했다가 여러분 만나고 나서 와 행복해, 즐거워, 설레요, 와 흥분된다, 짜릿하다, 불안해, 기대돼, 아 의심하게 돼, 헷갈리는데 이런 감정들을 비로소 느끼게 된대요. 약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여러분을 통해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여러분과 일로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공적으로 알게 된 사람이라거나 내가 좋아하는 곳의 사장님이라거나 선생님이라거나 공적으로 알게 됐다가 사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고객이라거나 이런 거. 왜냐, 이 사람 그게 아니면 진짜 취미가 없어요. 딱히 여러분. 상대는 나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사랑같다는 기분이 들고요. 그 감정에 중독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나를 너무 보고 싶어 할 거래요, 이 사람은. 원래 같으면 되게 딱딱한 사람이. 그래서 주변에서 아마 야, 너 이상해졌다. 너 연애하냐? 이걸 바로 알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사랑봇처럼. 처음에 로봇이었는데 사랑봇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겨울, 봄, 요 시즌 여러분들이 상대와 만나게 될 이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 좀 한참, 겨울이 이제 봄으로 가는 계절, 초봄 막 요럴 때, 추운 봄, 겨울이라고 하기에는 은근히 따뜻해지는데 봄이라 그러기엔 매우 추운 이런 계절쯤에 상대를 알아가게 돼요. 가을도 나쁘진 않은데 가을에 만난다면 가을에 한 차례 만났다가 겨울부터 본격적으로 그 겨울에서 따뜻해지는 그 시점에 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이일 수가 있어요. 알게 되는 건 가을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나요? 상대방하고 여러분은 제가 봤을 때 진짜 두 분이서 처음부터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서로가 서로의 몰랐던 이 다채로운 것들을 다 흡수하고 새롭게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가고 이러는데 재미 들린 커플일 것 같아요. 이 두 분들은. 개성도 강하지만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도 은근히 비슷하고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래서 매우 잘 어울릴 겁니다. 그러면 4번 분들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